오랫동안 기다리신 우리 특별상을 수상하실 우리 아크크라임 팀을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율적 경찰력 배치 및 치안 수준 증진을 위한 범죄 영향 요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분석을 진행한 아크크라임 팀이고, 저는 발표자 추승준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국내 5대 강력범죄의 발생 수가 최근 5년간 유의미한 변화 없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이 강력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강력범죄의 원인을 통해서 효율적 경찰력 재배치를 하고, 이로 인해 결국 치안 수준 증진을 위한 치안 수준이 증진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범죄 영향 요인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각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14개 공공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를 시군구별로 전처리했습니다. 또 상관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해 각 요인과 5대 강력범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율의 양과 음의 상관관계를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력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파란색이 전체 범죄고 주황색이 강력 범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범죄 수는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강력 범죄 수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며, 이 경향이 일정하지 않고 사실상 높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고, 영향 요인에는 상관 분석과 머신러닝을 이용하였습니다. 상관 분석이란 두 변수 간에 어떠한 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제 범죄율과 여러 요인 간의 관계성을 알아내는 저희 연구의 방향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상관 분석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범죄율과 각 요인 간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지 판별하고, 만약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판별되었으면 그 척도를 도출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는 머신러닝을 이용했는데, 종속 변수, 그러니까 범죄율에게 독립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선형 회계를 진행하였고, 저희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를 임의로 지원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단순 선형 회계와 다중 선형 회계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영향 요인을 선정하는 이유로, 먼저 치안 수준 증진을 위한 범죄 영향 요인 분석을 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준이 확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 해체 이론을 참고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래 4가지, 토지 및 인구 관련 요인, 주민 유형, 치안 관련 요인, 건물 유형 4가지로 구분해서 각 범주별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먼저 필요한 열과 불필요한 열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열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하나씩 가져온 거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마다 제공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달랐습니다. 시군구도 있었고 동별도 있었는데, 가장 큰 단위인 시군구별로 모두 데이터를 재정렬하였고, 이후 결측치를 보완하고 상황에 따라서 합계 또는 평균을 산출해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다스의 코릴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각 요인별 상관계수를 도출했으며, 사이클런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절도율과 공시지가는 0.3753으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도시지역 인구 비율과 살인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또 공시지가와 성폭력률이 비교적 큰 양의 상관관계를, 또 총범죄율과 공시지가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변수로 절도율과 세대당 인구가 음의 상관관계를, 살인율과 세대당 인구와 음의 상관관계, 또 살인율과 80에서 100세 이상 비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폭행률과 세대당 인구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폭행률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가 잘못됐는데, 여기 두 곳을 보시자면은 성폭력률과 세대당 인구, 또 총범죄율과 세대당 인구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으로 치안 관련 요인에서는 면적 대비 치안센터 비율이 절도율, 성폭력률, 총범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면적 대비 CCTV 설치 비율이 성폭력률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유형 관련 요인에서는 절도율과 교육기관 비율, 그리고 유흥지존 비율이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살인율과는 학원 및 교습소 비율이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또 유치원 면적 대비 유치원 비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행률과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유흥지원 비율에서는 0.6으로 매우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폭력률과 학원 및 교습소 비율, 그리고 유흥지원 비율이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총 범죄율과 유흥지원 비율이 마찬가지로 0.7200으로 굉장히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한 학습 결과를
모두 스코어 순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면적 대비 유흥주 점수, 평균적 세해당 인구수가 절도율, 총범죄율, 폭행률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평균적 세해당 인구수와 살인율이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환경적 변수도 고려하기 위하여 시간대 및 요일별 범죄 발생 횟수를 막대 그래프로 재구성했는데 보실 수 있다시피 9시부터 23시 59분 그러니까 야간보다는 주간에 범죄 발생 횟수가 많았고 요일별로 봤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주말보다는 평일에 더 범죄 발생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범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봤는데 절도와 성폭력, 절도와 폭행 간에 큰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폭행과 성폭력 사이에 또 큰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효율적 경찰력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평균 공시지가 유형지원 비율이 높을수록 총 범죄율이 증가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지역에 경찰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하고 또 평균적 세해당 인구수가 높을수록 총 범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경찰력을 줄임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경찰력을 충당하고 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평균 공시지가 교육기관 비율, 유형지원 비율이 높을수록 절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평균 공시지가, 인구 밀도, 교육기관 비율, 유흥주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성폭력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성폭력 대책계 소속 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 요인에서는 절도 범죄와 성폭력 범죄, 또 폭행 범죄와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도 범죄 검거 시 관련 폭행 및 성폭력 범죄 여부를 추가 수사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폭행 범죄와 성폭력 범죄와는 큰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폭행 범죄 검거 시 관련 성폭력 범죄 여부를 추가 수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9시에서 이길 00시 사이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고 0시에서 9시 사이 경찰력 축소를 통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제시하고자 하고 평일 경찰력 추가 배치 및 주말 경찰력 축소를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향해서 저희 연구가 경찰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범죄를 줄여서 치안 수준 증진을 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데이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임에도 이렇게 직접 공모전에 주도적으로 참가할 수 있어 기뻤으며 저희가 분석하고 해석한 내용을 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대국민 분석 공모전인 만큼 앞으로 점점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12팀의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 시상을 남겨두고 있는데 대상 시상에 앞서서 또 아까 특별상을 수상하신 분께서 또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특별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또 연령층에서 또 응모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수상을 하게 되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크크라임 팀에게 특별상이 수상이 되겠습니다. 아크크라임 팀,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 특별상 아크크라임 팀 귀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2022년 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에서 우수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또 미래를 또 밝혀주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우리 아크크라임 팀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